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현실 공포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시청자 고비님께서 실제로 본인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스토킹입니다. 근데 스토킹 같은 경우는 흔한 범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정말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비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은 고비님의 그 사연도 받고, 그리고 사진도 받았는데, 정말 정신이 나갈 뻔했어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카톡으로. 네네. 진짜. 대략. 나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말로만 저도 제가 들었지. 겪을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쵸? 네네. 일단은, 잘생긴 게 죄고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잘생긴 게 죄인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네.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네네. 고비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대략 얼마나 당하셨나요, 이게? 제가 이사를 작년 9월 달에 이제 혼자 자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제가 한 4달 뒤?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죠. 와, 지금은 어쨌든 끝이 나고 해결이 된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해결은 됐는데, 약간 좀 깔끔하지 못한 해결이 됐다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라는 취지에서 오늘 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해집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우선 제 이야기의 시작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저는 당시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근이 그때 당시 영업 제한이라서 3시 반 출근해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퇴근을 하는 그런 루트였는데, 늘 평소랑 다름없이 제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서게 되는데, 여느 때처럼 출근하려고 차를 타려고 이제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데, 운전석 유리창이죠. 그쪽에 보니까 3장의 쪽지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딱 하려고 봤는데 그게 있길래, 제가 봤을 때는 뭐 내용도 이상하고 뭐 아침 회사가 1,800원 뭐 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스토킹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누군가가 같은 빌라 사는 사람한테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같은 빌라 사는 사람한테 약간 좀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 차랑 다른 분 차를 오해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장난인가 보다 하고 출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뒤인가 3일 뒤인가 또 출근하려고 이제 집을 나서는데, 이제 차 앞 유리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에 이제 3장의 편지가 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 받았던 거랑은 다르게 편지 형태로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그때는 출근 시간이 늦어서 바로 읽지는 못하고 출근을 한 후에 그러고 읽어봤는데, 내용이 되게 막 러브레터 내용처럼 같이 드라이브 가자, 보고 싶다, 사랑한다, 몇 번째 만남, 눈 마주침, 하여튼 뭐 이런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계속 그렇게 편지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특출난 외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하루 루틴이 이제 집에 있다가 출근하고 다시 집 갔다가 출근하고 계속 그냥 그게 무한 반복이었는데, 그래서 누구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편지를 모아놓고 제가 퇴근하고 나서 여자친구랑 제가 전화를 하면서 추리 아닌 추리를 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인 거를 착각하고 계속 나한테 보내려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내용에도 막 101호, 302호 두 가구가 언급돼 있는데, 저는 104호에 살고 있었거든요. 뭐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받았던 3장을 제가 곰곰이 보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문득 하나의 기억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거리 연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주 일요일만 쉬다 보니까, 일요일 그때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 때죠. 그때는 예.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일을 하고 이제 쉬지를 못해서 그때 여자친구를 못 만나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쉬는 날이 26일 날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제대로 못 보냈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아침 일찍, 장거리다 보니까 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나와서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아침이고 그래서 가는 길에 뭐라도 하나 마셔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때 아침에 사과 주스를 그것만 딱 하나 이제 사서 나가는데, 그때 문득 그 알바생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편지 내용에도 아침에 사과가 적혀 있었고, 심지어 그 가격이 이제 1,800원이었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도 났고, 그리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날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날 그 편의점에서 이제 1,800원이 딱 결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 알바생인가 하면서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음료만 사서 금방 계산하고 나온 게 다여서, 그래서 뭐지, 왜 나랑 대화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냥 뭐 순간적으로 그 사람 눈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때 뭐 일도 하느라 뭐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무시하고 지내면 알아서 이제 상대방이 싫어하구나,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만약에 대꾸를 안 해주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이제 넘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찝찝해서 혹시나 같은 빌라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편의점에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 편의점에 전화를 하니까, 그때가 이제 평일이었는데 이제 야간에 남자 알바생분이 받으시더라고요, 연락을. 예. 그래서 제가 뭐 자초지종 이제 설명을 드리고 무턱대고 연락처를 받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주님이랑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혹시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겠냐고 해서, 그 알바생분이 다행히도 연락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이제 점주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죠. 점주님한테도 제가 자초지종 또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웃으시면서 아유 뭐 젊은 나이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여자친구도 있는 입장이고 그런 식으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쪽지를 받는 게 싫어서,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알바생 분이면 뭔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그제서야, 그 친구가 이제 2년 넘게 근무를 한 알바생 친구인데, 근무하면서는 딱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애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혼자 지금 살고 있다고, 최근에 이쪽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집 앞에 바로 시장이 하나 있거든요. 시장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3층에 산다면서, 그리고 집이 좀 어려운 친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뭔가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멀쩡하다는 사람이 솔직히 이런 식으로 편지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도 좀 의아하고, 나이도 제 또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고 해서, 그 점주님께서 저한테 받으신 쪽지를 문자로 좀 보내주실 수 있냐고, 자기가 필체를 보면 2년 넘게 근무한 친구다 보니까 필체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점주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편의점 알바생 맞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체가 너무 똑같다고 예. 그러길래, 점주님과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얘기도 할 것도 없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일단 저는 확인만 하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선 알겠다 하고 연락을 끊고, 그냥 같은 빌라 산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제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특이점은 모르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 그냥 평범한 사람이겠거니 싶어서 그냥 이제 무시를 하고 지내야겠다, 그냥 무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죠. 근데 그러고도 계속 몇 번 동안이나 러브레터 형식으로 드라이브 가자, 보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뭐 계속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징한 사람이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있다가 쪽지를 그냥 이제 혹시나 이제 스토킹이나 이런 걸 수도 있어서 일단은 증거물로 쪽지를 모아두고 말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날은 제가 쉬는 날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나왔는데, 제 운전석 창문에 또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 포스트잇이 이제 뭐 한 장 한 장 이렇게 낱개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포스트잇을 뜯으면 원래 다 붙어 있잖아요, 연달아서 넘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는데,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하나하나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읽어보는데, 이거를 보내기 전에 한 2-3주 정도는 잠잠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그때 안 오기 시작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이제 일자별로 하루에 하나씩, 한 장에 하루에 하나씩 자기의 마음을 하루에 한 장씩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에는 자기가 제 차 이거 붙이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아저씨가 뭐 하냐고 물어봐서, 그 여성분이 남자친구 차에 쪽지 붙여요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저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자마자 와 이건 진짜 무시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 점점 이제 하는 수위가 세지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여자친구를 만나서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이제 화가 엄청 나가지고 그치, 화나죠. 네, 아는 뭐 지인 뭐 경찰 관련된 분이나 이제 그런 쪽에 붙다가 일단 차에다가 답장으로 이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쪽지를 붙여놓자고 해서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걸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붙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효과를 발휘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러고는 어느 순간 좀 안 하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다시 평소처럼 일하고 집 가고 여자친구 만나고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한 2달 정도 평화롭게 지내는데 갑자기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는 막 편지랑 같이 저희 집 층에 뭐 초콜릿이며 컵밥,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쪽지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고 붙여놨길래 그때 당시에는 저는 생각을 했죠. 이제는 이제 다른 집의 시작인가 보다. 왜냐면 제 생일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의 시작인가 보다 하면서 제가 그때 2층에 사는데 2층이 이제 한 가구 빼고 다 원룸이고 총 4가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가구 중에서 한 곳만 제 또래의 남자분이 혼자 사시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이제 이분한테 시작하는구나. 그거를 사진만 찍어두고 무시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선물들에다가 케이크랑 미역 그런 거 이제 같이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징한 여자다 진짜. 야 이건 어떻게 하다 이제 생일까지 알아내서 이제 다른 사람 괴롭히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고 며칠 뒤 제가 또 퇴근해서 집을 가는데 계단을 이제 올라가면 이제 자동 센서 등이 이제 켜질 거 아니에요. 켜져서 이제 저희 집 문을 딱 바라보는데 그 선물들이랑 편지들이 다 저희 현관문 앞에 닫아져 있는 거예요. 쪽지는 저희 현관문 앞에 붙여져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섬뜩하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제 딱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주는 거였구나. 우리 집을 몰랐어서 복도에 놔뒀다가 알아내서 옮겨놨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1, 2분을 멍하니 얼어붙은 채로 이제 서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 순간 위층에서 누가 막 살금살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거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래서 집에 있는데 온몸이 너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서 진정도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112에 제가 일단 신고를 하게 됐죠. 신고를 넣어서 일단은 경찰분들 출동을 일단 부른 게 아니라 일단은 상담을 먼저 받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 관련돼서 제가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 이제 그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죠. 경찰분께서 얘기를 막 설명을 해주시다가 너무 불안하시면은 경찰을 지금 출동을 시켜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부르고 나면은 뭔가 그 여성분이 나중에 해코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파출소에 지금 방문하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고 곧바로 옷을 입고 이제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가서 경찰분들한테 자초지종 이제 스토킹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진술서 같은 거를 이제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면서 상담을 받는데 받으면서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던 게 아마 거기서 제일 조금 높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기가 상담을 하시겠다면서 제 앞에 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장한 남자가 뭘 그렇게 여자 하나에 겁을 먹냐면서 별것도 아닌 일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접 만나서 그 여성분이랑 얘기를 해봤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는 아까 그 경찰분들한테 다 상황을 설명드렸다시피 매번 쪽지 붙여놓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식이라서 마주친 적이 없어서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정도가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거 아니냐라고 제가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계속 직접 말을 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경찰분들이 뭔가 지금 당장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만약에 싫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당장에 개입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일단은 뭐 도움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만약에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신고하면은 출동을 하겠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변만 듣고 파출소를 나왔는데 결국은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집을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둘째 형한테는 저희 형이 2명 있는데
제가 둘째 형한테는 전화를 해서 말을 했죠. 그러니까 형도 경찰들의 대처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은 이제 같이 파출소로 가서 실랑이를 벌이게 됐고, 경찰한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따지고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이랑 이제 순찰 강화를 해주시겠다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다라고 일단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집 앞에 있던 선물더미랑 이제 쪽지를 형이 같이 갖다 놓자고, 그렇게 해서 형이랑 같이 그 물건이랑 쪽지를 들고 다시 그 여자분 앞에 갖다 놓고 저희 형은 이제 집까지 태워주고 오는데, 갔다 오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형 집까지 거리가 왕복하면 한 20분? 1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데 그 갖다 놓은 선물들이 다시 저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친 듯이 집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와서 벌벌 떨었죠. 그러다가 그날은 거의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다가 낮에 출근을 위해서 나가니까 다행히 이제 그 짐들이 다 다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다행이다 하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고 올라와서 보니까 다행히 뭐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평화롭게 한 일주일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날은 제가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외출해 있는데, 그 쿠팡 시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배송을 하면은 배송 완료됐다고 문자 오면서 현관문이랑 물건이랑 같이 사진 나오게 찍어 주시잖아요. 맞아, 이거다. 그 문자를 봤는데 현관문에 그렇게 편지로 도배가 돼 있으니까 제가 진짜 정말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진짜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일이 바빴어서 이사를 하거나 이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단 그 집에서 머무르고 지냈어야 됐는데, 그러다가 일단은 또 가서 결국은 제가 그 편지를 또 다 뗐죠. 그걸 다 떼고 또 모아두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날은 제가 퇴근길에 그날 가게 일이 바빠서 저녁을 못 먹었다 보니까 집 가는 길에 또 다른 편의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간단하게 저녁거리나 사서 집에 가서 먹고 자야겠다 생각으로 이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는데 그 여성분이 편의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 여성분을 보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습이? 모습이 약간 잠옷 같은 건데, 예? 잠옷을 입고 계셨는데 잠옷이 약간 좀 짱구 잠옷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슬리퍼를 신고 안경을 끼고 마스크도 안 끼고 머리는 좀 오래 안 감았는지 막 좀 기름기가 좀 떡지고. 잘잘,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앞머리는 다 양옆으로 다 넘기고 이마를 다 까고 계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딱 그분을 보고 너무 섬뜩한 느낌을 받아서, 그리고 또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이제 처음이라서 너무 무섭게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속으로 막,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집으로 먼저 그냥 차 타고 빨리 가버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계속 제 차를 뒤돌아서 보면서 가는데 막 소녀팬이 막 연예인 본 것 마냥 혼자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어떻게 하면서 막 입을 막고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갈 길은 가는데 계속 뒤돌아와서 계속 그렇게 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미치고 펄쩍 뛰겠네 하면서 또 차에서 또 그렇게 멍 때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도 일단은 밥은 먹어야 되겠어서 한 끼도 안 먹었다 보니까 그 여성분이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서 편의점에 가서 일단은 빠르게 간단하게 먹을 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죠. 근데 저희 집이 1층에 이제 주차장이에요. 근데 이제 주차장을 들어서게 되면은 자동 센서 등이 켜지거든요. 차든 사람이든. 근데 제가 혹시나 그분이 수보 있거나 이러면 제가 너무 무섭잖아요. 들어가면서 좌우측을 열심히 살피면서 들어갔죠, 조심스럽게. 근데 차도 거의 퇴근을 다 진작에 하셨을 시간이라 이제 차들도 많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보이길래 다행이다 하면서 일단은 주차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거기에 이제 공동 현관 비밀번호 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비밀번호를 치려고 하는 순간 제 우측에 있는 센서 등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깍 하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봤는데 그 여자분이 아까 막 편의점에서 산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기다리셨나 봐요. 숨어서 품에 안고 품에 안은 상태로 저한테 다가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왜 사람을 놀래키시냐고 하니까 되게 태연하게 다름이 아니라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이러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고 섬뜩해서, 그런데 무서운 건 둘째치고 순간적으로 근데 화가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놀라면 약간 화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막 쏘아붙이기 시작했죠. 왜 나한테 그러시냐. 저는 그쪽 거의 본 적도 없고 얘기 나눠본 적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말 섞기도 싫고
그리고 자꾸 제 차랑 저희 집 앞에 쪽지랑 선물 같은 거 놔두신 거 본인이 하시는 짓 아니냐 하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저는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화났다는 걸 느끼면 약간 미안한 기색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전혀 표정 하나 없이 오히려 웃으면서 불쾌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또 너무 이제 갑자기 또 무섭고 이제 섬뜩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 순간 불쾌하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 이런 거 받는 거 부담스럽고 받기 싫으니까 그냥 하지 말아 달라고, 그러고 저는 후다닥 집으로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 여자분이 바로 제 뒤에 계단 한 두세 칸 간격 두고 같이 따라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와서 집 현관문 앞에 멀뚱히 서서 비밀번호도 못 치고, 혹시나 집까지 안 하는 사람이 이제 비밀번호 치는데 그것까지 보면 이제 저는 진짜 큰일 나니까, 그래서 비밀번호도 못 치고 이제 가만히 도어락만 바라보면서 청각을 이제 뒤쪽으로 이제 막 쏠려서 그렇게 듣고 있었죠. 근데 한 10초 정도 막 절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그리고 계단에 올라가면 원래 발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초 정도 지나서 계단에 다시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계단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체구도 작으신 분이 막 진짜 계단을 다 부술 것처럼 쾅쾅쾅 하면서 막 발을 이제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듣고 그다음에 그분이 문을 열어서 들어가는 소리를 듣는데 문마저 이제 부술깃으로 쾅 하고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못됐다 이러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저도 집으로 얼른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너무 불안하고 집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한테 자초지종 설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결국에는 3단봉까지 사줬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퇴근 때마다 이제 차에서 내리면은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이제 3단봉을 펼치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펼쳐서 들어가고 그렇게 불안하게 지내다가, 근데 그게 말이 통한 건지 한 달 정도 또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통하긴 했나 보다, 끝났네 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그로부터 이제 한 2, 3주 지났나?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막 편지 내용이 아빠 거리고 미래 아빠에게 주는 선물이 도착했다니 뭐라니 하면서 점점 이제 내용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자꾸 그런 내용들로만 보내니까 제가 점점 이제 막 정신이 피폐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며칠째 그러니까 경찰을 신고하게 됐어요.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그것들을 다 사진 찍어 가시고, 그다음에 같이 일단은 서로 가서 진술서를 쓰자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진술서를 쓰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일주일 넘게 계속, 그래서 저는 계속 일주일 동안 신고를 하고, 그러다 한 날은 막 아빠 거리다가 또 다른 편지는 막 거기 잘생긴 총각 이제 좋은 거 하러 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또 불렀고, 경찰분들이 계속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사진만 찍어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시니까 이제 제발 무슨 조치 좀 해달라고 애원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출동하신 분들도 자꾸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파출소에 계신 경찰분들 말고 경찰서에 계신 형사분들이죠. 여성 청소년 과라고 여청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형사 두 분이 나오신 거예요.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그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 경찰들 말로는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랑 일단은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1층에서 좀 기다리고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에 그 남자 한 분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밖에 소란스러워서 나와서 들으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낮에 요새 지금 재택근무라서 낮에 한 날은 제가 이제 1시쯤인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기 위층 사시는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집 문을 그렇게 미친 듯이 두드리면서 아빠 하면서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막 문을 그렇게 미친 듯이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경찰분들도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러다가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제 저도 화가 나서 이제 경찰분들이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올라가는데 원래 그냥 일반 파출소에서 경찰분들이 오시면 문을 안 열고 버텼는데 여성 이제 형사분들께서 오시니까 그제서야 문을 한 3, 40분 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사받으러 나오시라고 쪽지 같은 거 주시고 그러고 정리하고 나오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문을 열고 닫고를 한 2, 30번을 진짜 문을 부술 기세로 쾅쾅쾅 거리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막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하고,
결국 형사분들이 다시 올라가서 제재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여성분이 이제 막 경찰분들하고 저한테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준 선물 다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냐. 자기는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이제 받은 게 없거든요. 저는 가져간 적도 없고 다 본인이 다시 회수해갖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선물 가져간 적도 없고 손댄 적도 없다. 기분 더러워서 나는 손도 안 댔다. 뭔 선물을 받아갔다고 하냐 이러면서 하니까 계속 그냥 같은 말만 계속 무한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다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 됐어서 아침 일찍 조사를 받고 집에 와서 제가 출근 전까지 이제 자고 있는데 밖이 되게 시끄럽고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며 막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막 혼자 뛰어다니다가 넘어지어가지고 막 아야 이러면서 막 그러는 소리. 그래서 그 여자 같은데 싶어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그 현관문 보면은 문구멍 있잖아요. 바깥에 볼 수 있는 그걸로 보는데 바로 그 문구멍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막 선물 같은 거랑 이제 편지를 막 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분의 행동이 또 기괴했던 게 뭐냐면은 옆에 막 허공에다 대고 아 진짜? 아 근데 그건 어때? 아 아니야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누가 있는 거 마냥. 우와 미쳤다 진짜. 보다가 저는 순간적으로 무섭기도 무서운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하니까 화가 나서 문을 이제 있는 힘껏 발로 차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 깜짝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남의 집에다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편지들이랑 선물 같지도 않은 물건들 당장 들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면서 선물을 받는데 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친구들이랑 이제 오랜만에 한잔하고 약간 좀 취해 있어서 집 가는 길에 그 에너지 드링크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사서 갔는데 그게 제가 그때 당시 술이 취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줄 모르고 그 사람한테 그거를 샀던 거예요. 저는 그때 취해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근데 그것들을 막 집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제 편지를 막 붙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다 들고 가라고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왜 소리를 지르는데 하면서 막 이러면서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왜 말을 안 듣냐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빠 사는데 뭔 네 집이냐면서 우리 아빠 안에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막 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남의 아버지랑 같이 살겠냐고 제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하지 말고 미쳤으면 곱게 비치라고 더 이상 상대하기 싫으니까 다 들고 가라고 이러니까 막 악을 쓰더라고요. 막 저희 집 안을 보면서 막 아빠 하면서 막 개성을 지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만하고 그냥 가라고 진짜 참는데 한계 있으니까 제발 가라고 이러면서 하니까 갈 거라고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다 들고 가더라고요. 저도 문 닫고 이제 출근해야 돼서 이제 씻으러 딱 들어가는데 복도에서 그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악에 바친 사람 마냥 막 씩씩거리면서 막 용서 안 한다니 가만 안 둔다니 막 궁시렁거리면서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제는 막 그냥 저도 이제 포기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이제는 네가 나한테 뭔 짓 하면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그러고 한 일주일 또 잠잠했어요. 다만 제가 주차하고 내리면 항상 창문 밖으로 저를 지켜보면서 막 아빠 왔다고 했다가 남자친구 왔다고 소리 지르다가 그런 거 몇 번 있었고요. 저도 이제 그동안 막 이것저것 알아봤죠. 그 아빠라는 사람이 누구고 왜 이렇게 괴롭히나 싶어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전에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같이 사셨는데 어머니 분이 이제 약간 좀 정신질환이 있으신데 딸보다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딸도 알고 보니까 이제 정신질환이 생겼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어머님 분은 너무 증상이 심하셔가지고 지방에 있는 외갓집으로 돌봄을 받으러 가 있는 상태고 결국 네. 딸 혼자만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8년 전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정신질환이 생겼고 저도 딱하긴 한데 제가 괴롭힘 당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결국 계속 사건 진행을 시켰고 경찰서에서도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 보니 형사처벌 같은 거는 웬만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보건소랑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시키려고 행정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그게 제일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신변보호 요청이나 아니면은 뭐 그 무슨 워치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지급해 드릴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연락 받았을 당시에는 이직하기 전에 짐들하고 집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직장 문제로 서울에 와 있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필요 없고 정신병원 입원 치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만으로라도 좀 진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도 편지도 뜸해지고, 그러다가 제가 서울로 최근에 이사를 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집 정리를 한다고 오랜만에 집을 갔더니 공동현관 비밀번호 입력하는 패드 위에 옆 빌라에서 쪽지를 붙여놨더라고요. 밤마다 그 여성분이 노래 미친 듯이 크게 틀고 노래 크게 부르고 그런 것 때문에 조치 안 하면 신고한다라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인데도 보고 정말 진짜 징하다. 그러고 나서 있다가 집을 가서 짐 정리를 다 하고, 집주인분이 집 한번 확인하러 오신다고 오셔서 도착하셨길래 이제 문을 열어드렸는데, 집 딱 나가서 보니까 이제 집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붙여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까지나 이럴 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또 붙이고 갔더라고요. 어차피 근데 저는 그 집을 뜰 거니까 난 모르겠다고 이제 이삿짐을 신고 가려는데, 집 우편물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 결과 통지서인가 그게 이제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기아의 사건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어서 이제 완결 처리했다, 그렇게 이제 우편물이 왔길래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어차피 저는 떠날 거니까 마주칠 일이 앞으로 없겠다 싶어서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하고 이 일은 이제 끝나게 되죠. 와. 근데 며칠 전에 혹시나 싶어서 집주인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예. 아직까지도 그 집에 가끔씩 그런 거 러브레터라든지 이제 뭐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붙이고 있어서 거기에 세입자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게 고비님을 표적으로 딱 삼아서 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그 집에 104호에 사는 사람만 그렇게 만드는 건가? 그거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살던 분들은 그런 게 없었고, 제가 처음이었어요. 지금 집주인분들도 지금 골치가 아픈 게, 그분이 이제 월세가 지금 8개월째인가 밀려 있거든요. 근데 뭐 법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여성분은 그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예를 들어서 그 마지막에 얘기가 나온 거에 이제 정신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안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현재 스토킹이다 이런 상태 자체는 범죄입니다. 범죄, 엄연한. 이게 뭐 정당화가 될 수는 절대 없는 거고, 뭐 사정이 어떻든 간에. 와, 근데 듣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와, 이거 듣는데 기가 막 빨려가지고 어떻게 견디셨지 이거를? 와, 진짜 어쩔 수 없이 견뎠습니다, 진짜. 이게 꼭 사람을 해야 되고 물리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도 이사 가셔서 이제는 해방되신 거죠? 그렇죠. 아, 정말 다행이네요. 와, 이번 일로 느꼈던 건데 스토킹에는 진짜 남녀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라서 그랬고 남자라서 그랬고가 아니라요, 진짜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스토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예. 오늘 고비님 이렇게 또 사진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더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신 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냥 이번 이야기는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무 머리도 아프고 정신이 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밖에는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 공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